시장을 움직이는 마켓 브라더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다우지수 나스닥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상황을 보고 계신데요. 마이너스 2.90%의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갈등이 양상으로 비치면서 이제는 뭐 한일 전쟁으로까지 번질 수도 있다라는 시장에서의 우려감으로 다우 지수가 마이너스 2.90%의 하락세가 나타났고요. 나스닥 또한 마이너스 3.47의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이러한 장기 평선의 지지 라인이 확고하기 때문에 뭐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그러한 이슈는 어떻게 보면 주가에 선 반영되어 있는 모습은 어느 정도는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악재가 뭐 신선한 악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는 뭐 볼린저 밴드 상단선 맞고 하락한 상황에서 뭐 트럼프가 이제는 뭐 증시 부양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 바로 트럼프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뭐 시장에 뭐 이전에 그래왔던 것처럼 시장에서의 그 우호적인 어떤 호재성 멘트가 립 서비스가 나올 때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뭐 한국 증시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죠. 하지만 현재 우리 한국 증시가 뭐 시장에서 말하는 뭐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의 그 얘기대로 정말 뭐 IMF가 온다라는 뭐 얘기까지 들리는 상황인데요. 참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측을 하는 사람들은 시장에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 정말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IMF 때 도대체가 누가 IMF가 벌어질지 일어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상 가능한 영역은 절대로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점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었던 당시에 코스피가 1985포인트 이전 저점 라인이죠. 이러한 저점 라인에서 PBR 주가 순자산 이 비율이 0.77배였습니다. 금융위기 때 엄청났죠. 금융위기 때 당시에 0.78배라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와 같은 상황 0.77배 이하로 현재 하회하고 있는 하락하고 있는 상황은 분명하게 시장에서의 대중의 반응이 가잉 반응, 히스테리적인 반응은 명백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러한 상황 1985포인트에서의 0.77배 다시요 말씀드릴까요? 이 상황 현재 우리 코스피가 1946포인트입니다. 이전에 0.77배의 이 상황을 하회 이탈하는 현재 상황이고요. 이전 월봉 상황을 살펴보면요. 이전에 금융위기 전 세계에 아주 과도한 히스테리 반응이 일어났던 0.78배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0.78배에 그러한 상황에 그 버금가는 현재 악재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시장에서의 대중 심리는 순식간에 막 공포에 휩싸이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지나고 보면 너무나도 박앤세일이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점을 지난 우리 증시의 역사가 말해주는 것 같아요. 시장이 막 오를 때 FM이라면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시장이 오를 때는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시장이 하락할 때는 오히려 더 담는 시장에서의 고수, 시장에서의 투자의 대가들은 오히려 더 시장이 하락할 때 이러한 이천선으로 대중의 히스테리적인 반응으로 하락할 때 오히려 더 담는
기회를 삼았다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이러한 2,000포인트가 하회할 때는 더 담고 더 담는 전략을 취해야지, 더 팔고 더 팔아서는 바보 되기에 딱 안성맞춤인 그러한 공포적인 시장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시장에서 성공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러한 그리 큰 우려감의 상황은 아닌데, 대중들이 너무나도 공포에 휩싸여서 싸게 던질 때 오히려 더 막 담는 전략을 취했던 바로 역사가 있습니다.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전혀 없죠. 위기일 때 투자해서 저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고 그러하면 절대로 이러한 위기가 위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회로 작용하는 측면은 다분히 굉장히 많이도 있어 왔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시장에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국 시장이 뭐 망할 것처럼 얘기하죠. 하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현재 기업의 청산가치 미만으로 거래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대한 기업을 싸게 너무나도 싸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일본 경제 침략이 세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대강의 그러한 형국에서 뭐 앞으로 조금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은 높은 상황은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더 위대한 기업에 대해서 싸게 살 수 있는, 마치 사마콘대서의 그러한 5,000원 하던 가격선에서 살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사마콘대서 이후에 막 10만 원까지 막 가는 모습을 보였던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던 것처럼 오히려 더 위대한 기업에 대해서 싸게 담은 그러한 시점이라고 다녔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백화점에서 보면 명품백들이 루이비통 뭐 샤넬 뭐 그러한 명품백이 1,000만 원 하던 게 막 200만 원, 300만 원 하면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오는데, 증시에 있어서 이러한 루이비통 샤넬 가격에 1,000만 원 하던 거에 200만 원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아요. 오히려 더 이전에 샤넬백을 1,000만 원 하던 것을 샀던 것을 오히려 더 200만 원에 팔려고 하지, 200만 원, 300만 원에 박에 세일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증시에 몰려오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대중심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명한 투자자, 이성이 있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현명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이러한 시점이 기회로 작용한다. 현재와 같은 일본의 속절없는 경제 침략으로 속절없이 우리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위대한 기업을 몇십 년 만에 거의 뭐 IMF 때 이전에 그러한 이후에 한 20년 만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안덴테 하듯이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그러한 전략이 굉장히 유효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뭐 시장에서의 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뭐 얘기처럼 오래 갈 일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어떤 공포의 한각 속에 휩싸여 있는 상황에서 언제 그랬나는 듯이 한각이 깨어나는 것처럼 금세 깨어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박앤세일 기간이 오래 지속된다고 생각이 들진 않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죠. 하지만 그러한 변동성을 이용해서 마치 싸게 살 수 있는 위대한 기업을 몇십 년 만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해보는 그러한 전략을 취하는 것이 정말 맞는 그러한 현명한 투자자의 행동이다 라는 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우울증을 보이고 있는 미스터 마켓,
국내 시장을 인칭하는 단어입니다. 언제 그랬나는 듯이 반드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는 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걱정할 일은 없고요. 피터 리치가 말했던 부분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것은 1월에 눈보라가 치는 것만큼이나 일상적인 일이다. 대비만 잘 돼 있다면 주가 하락이 당신에게 타격을 줄 수 없다. 주가 하락은 공포에 사로잡혀 폭풍을 치는 주식시장을 빠져나가려는 투자자에게 내던지는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젤란 펀드를 1200배의 수익률을 거두게 했던 이 전설적인 피터 리치, 이 투자의 대가가 말했던 부분, 바로 현재와도 같은 형국과도 똑같은 것 같아요. 주가 하락은 공포에 사로잡혀 폭풍을 치는 주식시장을 빠져나가려는 셀, 매도, 공포에 질려서 하는 그러한 투자자들의 그러한 매물을 오히려 더 좋은 가격으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하락이라는 것이 1월에 눈보라도 같은 일상적인 것입니다. 1월에 눈보라처럼 계속적으로는 자주 있는 일인데 하락할 때마다 손절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오히려 더 모두 빠져나가려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서 좋은 종목에 대해서 담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고레카와 길조는 60 이후에 돈을 벌었던 아주 일본의 납세 1등을 했던 전설의 투자자입니다. 이 위대한 투자자가 말했던 부분입니다. 만인이 가는 길을 역행하는 길이야말로 올바른 길이며 그리고 그것이 성공의 길이다. 만인과 다르게 가야 됩니다. 현재 만인이 다 팔고 나가려고 하죠. 다 팔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것이 성공의 길이다 라는 점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버핏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앞으로 5년 동안에 주식을 사 모은다면 이 기간에 주식시장이 올라가기를 바랍니까? 내려가기를 바랍니까? 5년은 좀 길 수가 있겠는데요. 단기 1년 동안 살려고 한다. 그러면 현재 시장이 오르는 것보다 내려가길 바라야죠. 내려가면서 주가가 싸게 나온 것을 더 담고 담으면 10루타, 20루타, 30루타 가능합니다. 오히려 더 시장에서의 변동성을 내 친구 삼아야지. 시장에서 말하기 좋아하는 종말론자들, 내일의 세상이 망했다는 사람들 얘기 들어봤자 돈 벌 수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절대로. 투자라는 것이 낙관론과 긍정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를 보십시오. 누가 부정론자들이 있습니까? 세상을 어둡게 보고 안 돼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주식 투자라는 것이 사업과 같아서 이러할 때 오히려 더 시장이 내려올 때 내려오길 바라야 됩니다. 내려오면서 더 사야죠. 아니면 기존에 보유한 종목이 있더라도 그 종목을 꿋꿋하게 버텨낼 수 있어야 되죠. 그 피가 내 피라고 하더라도 그 이유는 바로 시장이 이내에 늘상 그래왔던 대로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지수 하락하면 얘기하기 쉽죠. 코스피가 1포인트 간다고 차라리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죠. 코스닥이 1포인트 가라고 막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마치 내일의 세상이 망한 것처럼.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인생이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이 꼭 그런 얘기 하죠. 내일의 세상이 망하고 종말론에 막 빠지기 휩싸이죠. 하지만 성공한 투자의 대가들은 하나같이 긍정론자들이었고 또한 초월주의였습니다. 마치 긍정적인 어떤 사상으로 많이 주창했던 마치 초월주의자와도 같은 긍정주의자들이 돈을 벌었습니다. 버핏이
긍정주의자가 아니고 부정주의자였으면 100조 가까운 돈을 벌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한 점을 생각하면서 시장은 오히려 더 현재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르고 사는 즐거움 중에 나오는 글귀인데요.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들이다. 걱정의 4%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대다수 걱정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주식 투자자들이 시장에 참여하면 지수가 하락하면 5만 가지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내 그려왔던 대로 시장은 반등에 성공하고야 맙니다. 내가 뭐 내일에 뭐 지수 하락을 알았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죠. 시장을 어떻게 압니까? 그냥 어쩌다가 얻어 걸린 거죠. 그게 팩트죠. 시장을 예측한다는 자체가 모순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과거의 우리 증시, 과거의 다우지수 나스닥의 그 과거의 100년 역사를 살펴보면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는 상 주식시장은 항상 우상향 해왔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바보가 안 되기 위해서는 긍정론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고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